자, 58페이지에 2,3 2,3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럴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일반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고 얘를 이항하면은 3x-4y 플러스 2k는 0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2,3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루트 x의 제곱,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 16 분의 2를 x에다가 3을 y에다 대입해라. 그러면 6 마이너스 12 플러스 2k 절대값 그대로 맞죠? 그럼 얘가 몇이래? 길이가 2일 때 거리가 2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는 뭐 계산하면 루트 25니까 5죠? 그래서 양변에 5 곱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k 그리고 이 5를 넘겼을 때 1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10 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항하면 여기서는 2k가 16 k는 8 여기서는 2k가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두 k 값은 8과 마이너스 2 두 개다. 됐죠? 그래서 뭐하래? 두 값을 더해서 찾으래요.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 다야? 이게 다야?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이렇게 줬어요. 맞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요거를, 좌표를 하나 찾아야 돼. 얘가, 요 K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직선에서 좌표를 하나 아무거나 찾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너희가 그냥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1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제일 쉬운 거 대표적으로 무언가 하나가 0이면 좋겠죠? 그쵸? 0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0, 0 대입하면 y는 5잖아요. 0,5를 찾아주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 저는 1, 마이너스 3 할래요 하셔도 됩니다. 원래도 상관없어요. 좌표 아무거나 하나 찾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0,5가 있다고 쳐. 그럼 어차피 요 길이도 똑같이 2루트 5인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냥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2루트 5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 4 플러스 1분의 0하고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k 절대값 들어가고요. 얘가 2루트 5 그럼 얘가 루트 5니까 루트 5 곱하면 10이죠? 이렇게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10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0 두 개 해서 k값 둘 다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k값은 뭐? 15 여기서 k값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오겠죠? 됐어요? 이게 다요? 이게 다야.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16번.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별표 아닌 별표를 좀 쳐놓고,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해본 적 있는데, 전세계 알려주고 넓이 구하시오. 전세계 알려주고 2,5 2,5 B 마이너스 3,2 C 1, 마이너스 4. 상황상 A, B, C가 이렇게 있어. A, B, C 대충 이렇게 그려. 여기 좌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야.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넓이 구하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혹시 너네? 이게 몇 학년 때 하더라? 1학년 때 하나, 2학년 때 하나? 기억이 없어? 처음 보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말이지. 사각형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끼리 빼면 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5고 여기가 2니까 요 길이는 3인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거기서 이 삼각형 하나씩 쭉쭉쭉쭉 빼는 거. 이런 거 안 해봤나? 중학교 좀 책 좀 어려운 거 했으면 해봤을 텐데. 네,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를 건 없어요.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뭐 답이 다르게 나오진 않아. 답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뭘 배웠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어요.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수선의 거리라고 하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걸 배웠어요. 맞아? 근데 요 길이가 뭐야? 높이죠, 결국은. 그럼 윗변이 뭐야? BC 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ABC는 BC 곱하기 요거 H라고 했을 때 AH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데, 그럼 BC, AH 못 구하냐?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BC는 두 점 사이의 거리, BC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끼리 빼라.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2 빼니까 6, 마이너스 6의 제곱 36. 그러면 52, 루트 52 이렇게 하나. 맞죠? 맞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두 점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맞지? 어떻게? 기울기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y는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분의 1, 아니 1이 아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은 마이너스 6인가요?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3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2분의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바꾸면 2를 곱하고 2항하면 되니까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오고 점 A가 2,5 2,5에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5까지의 거리죠? 그쵸?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루트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분의 2 넣으면 6 5 넣으면 10 그대로 5 요게 거리입니다. 그러면 루트 13분의 21인가요? 자,
절대값 21. 그쵸? 그럼 결국은 이 AH는 뭐야? 루트 13분의 21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얘가 2루트 13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이랑 얘랑 곱하면 루트 13, 루트 13이랑 얘랑 곱하면 13, 13 약분되고, 맞죠? 남는 거 뭐? 21.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냥 중간 자주 얘기하죠. 유리야 바로바로 하지 말라고. 그쵸? 유리야 굳이 바로바로 하지 말고 마지막에 신경 써서만 해주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결국은 요 넓이가 21이 나오잖아요. 넓이가 21이 나오잖아요. 이 넓이가 결국 21이 나와요. 맞지? 21이 나오는데 그 21을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책에는 없지만 책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써놓고 외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해봐. x1, y1, x2, y2, x3, y3 세 점이 이렇게 있어. 세 점이.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x1, y1 한번 쓰고요. x2, y2 한번 쓰고 x3, y3 한번 쓰고 그리고 한번 마지막에 x1, y1을 한 번만 더 써줘. 맨 앞에 썼던 거. 맨 앞에 썼던 거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x2, y2 곱하세요. 그러면 x1, y2 플러스 x2, y3 플러스 x3, y1 에서 이번에는 요렇게 곱하세요. x2, y1 플러스 x3, y2 플러스 x1, y3 하고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고 그거에 2분의 1을 해주면 넓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러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신발끈 공식. 이 모양이 신발끈처럼 생겼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이런 식으로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증명은 이걸로 하는 거긴 한데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을게요. 저 증명하면 10분 걸리더라고. 계산하는데 10분 걸리더라고. 실제로 얘 해볼까? 저대로 2,5 마이너스 3,2 1, 마이너스 4 그럼 맨 처음에 썼던 거 한 번 더 써줘라. 맞죠? 곱하면 4 곱하면 12 곱하면 5 빼기 곱하면 마이너스 15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8 계산하면 그거에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뭐냐 16에 21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그럼 21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 이거 써놓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는 게 좋긴 하죠. 다 썼지?
그래서 써놓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도움은 될 거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워도 되겠죠? 물론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까 했던 방식대로. 뭐 필수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서술형이 나오면 사실 쓰지도 못해요. 서술형에는 쓰지 못해. 서술형이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거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서술형이 쓸 수는 없죠. 학교에서 안 배운 걸 서술형에 쓰면 안 되잖아.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17번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빡센 편이어서 저거는 좀 많이 빡센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게 드디어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제 원의 방정식이 뭐냐. 자,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원은 처음에 증명을 해줄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하고. 자, 원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냥 동그라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쵸? 원은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원. 정의. 정의가 뭐냐? 평면 위에 한 정점. 평면 위에 한 정점. 보통 5보다는 C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책은 또 5를 쓰셨네요. 이 책대로 할게요. 5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점의 자치 점의 모임 아니면 점의 자치라고 표현한다고 이거 여기는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러니까 한 정점 5가 있어.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정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지해 있는 점이야. 어디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 정점 5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A, B라고 해볼게요. A, B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일정한 거리에 어딘가에 한 점이 있어. 일정한 거리.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거리 R이라는 값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점이 있어. 그게 몇 개나 있을 거냐? 그 점이 여기에 R이라는 점이 여기에도 있고요. R만큼 떨어진 곳에. 그쵸? 그리고 또 R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일로 떨어진 곳에도 있을 거고, 요렇게 떨어진 곳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진 곳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진 곳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R만큼 떨어진 곳에는 점이 몇 개가 있어? 굉장히 많죠? 그쵸? 그 점들을 싹 다 모아서 이어봤더니 이렇게 원이 되더라. 뭔가 좀 찌그러진 것 같긴 한데 점을 먼저 찍고 하다 보니까 좀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을 먼저 그린 게 아니라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정의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존재해요. 이 정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맞죠? 가운데 원의 중심이죠. 그치?
그리고 요 일정한 거리 R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 점은 이제 x, y라고 할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 x, y는 움직이잖아요. 막 어딘가에 x가 몇이냐에 따라서 막 움직이죠. 어딘가로. 그치? 자, 그러면 이 x, y라는 값들을 싹 다 모아둔 것들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는 r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쓰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랑 같다 이거죠? 맞아요? 정확히는 반지름은 이렇게 루트 씌우는 건데, 맞죠? 그쵸? 거리 공식 쓰면. 그러면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원의 방정식 양변을 제곱해서 어떻게 쓰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쓴다 라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어요? 원의 정의. 이거 원은 이 정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진짜 아주 많이.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을 안 해주, 특강 때는 증명 안 해준다고 얘기했지만 서도 얘는 증명을 필수로 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요해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일단 얘가 시작이야. 얘를 모르면 시작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너희가 중심을 a, b, 반지름을 r 이렇게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의 중심은 뭐가 돼? 원의 중심은 a, b고요. 반지름이 뭐가 돼? 반지름은 요거 루트 씌움, 여기 상수항에 있는 루트 씌움 값이야. 그래서 r이 됩니다. 반지름은. 반지름. 그리고 나면 그 밑에 보시면은 0,0일 때는 a랑 b가 0이면 되겠죠. 중심이 0,0이면. 그쵸? a, b 0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원의 중요한 요거를 우리가 원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원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원도 일반형이 있어요. 표준형이 있으니까. 일반형은 어떻게 쓰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해. 이거 싹 다 전개하고 r제곱 이항에서 계산한 거 아니야. 그냥 풀어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6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반형을 가지고 반지름이랑 중심을 찾는 게 있는데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자, 6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는 외우지 않는다. 어차피 외워서 써먹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아니 거의 못 봤어요. 너희가 바꾸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바꾸는 것만.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 이거 가지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찾아라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 찾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데 우리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x끼리 y끼리 따로 묶어서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쓰고 y제곱 플러스 4y 쓰고 요 1만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뭘 더해야지 완전 제곱식에 1을 더해야 되고요. 맞죠? 여기에는 4를 더해야 돼요. 맞죠? 그럼 왼쪽에 1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1을 더해주고요. 4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끝났네? 인수분해만 하시면 돼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없어지고 4 됐죠? 어차피 66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거 외우라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까먹고 이거 바꾸는 거 하고 있어. 외우지 마. 이건 너네만 그런 게 아니야. 사회권들도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 상관없이 그냥 다 이거 바꾸는 과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이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오히려 저걸 외우는 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 계산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이대로 하세요. 외우지 마 제발. 알았지? 그럼 이제 중심이 뭐야? 1, 요거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요거 루트 CU 값이니까 2입니다. 2. 그쵸? 요렇게 찾아주실 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일반형은 표준형을 바꿀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하나 있다. 하나.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하나 있으니까 그것일 때만 좀 써먹으면 되고 그 외에는 딱히 쓸 일은 일반형 쓸 일은 잘 없습니다. 네, 일반형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됐죠? 한번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이거 접한 거 하기 전에 69페이지에 문제부터 보면서 오늘 이 두 개는 진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지워주고 있는 거야. 이 두 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일단은 시험에는 얘가 100% 출제기도 하고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너희가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많이 중요합니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래요. 중심 보통 싫었습니다. 마이너스 4,3. 그리고 점 1,6을 지난대. 1,6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만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중심을 알고 있으면 이 표준에다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표준형에다가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써주시면 돼요. 중심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요거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고 어딜 지난다 그랬어? 1,6을 지난다 그랬죠? 그쵸? 우리 지난다 하면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뭐 해라? 대입해라. 맞죠? 이거를 대입한다. 그러면 1 대입하면 5의 제곱 플러스 6 대입하면 3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그럼 r제곱이 뭐 나와? 25, 9 34인가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r제곱 대신 싹 지우고 뭘로 바꿔주면 돼? 34로 딱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인데 뭐 이제 문제마다 그러겠죠.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그럼 반지름은 뭐야? 루트 34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넓이 구하시오. 그럼 34파이. 아니면 둘레 구하시오. 뭐 2루트 3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 밑에 보시면 A는 0,3이래요. A는 0,4, B는 4,1. 자,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얘를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상관없이 예전에 배웠던 걸 토대로 따지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이다. 이게 지름이라는 뜻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은 뭐 있어, 원에서? 요 중점. 중점이 원의 중심이죠. 그쵸? 그럼 두 좌표 알고 있으면 중점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x끼리 더하고 2로 나눈다. 2. y끼리 더하고 2로 나눈다. 2. 중심 2,2네. 맞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거리는 반지름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AB 길이를 구한다면 2로 나누던지 그냥 A랑 C의 길이를 바로 구하던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뭐 아무거나 하세요. BC를 구해도 되고요. 뭐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AC로 할게요. AC 바로. 그럼 AC는 루트 2에서 0 빼니까 제곱하면 4,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 그래서 루트 5. 아, 반지름이 루트 5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됐죠? 그러면 끝났네. 원의 방정식은 x 중심 x값 플러스 y 중심 y값 제곱은 반지름 루트 5잖아요. 루트 5에 제곱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야?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3번까지 딱 보고, 문제를 살짝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번까지 한번 보고. 자, 중심이 직선 y는 3x-5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 1,2와 5,-2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지난다. 그럼 중심이 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a, 3a-5 이렇게 잡는 거야. 중심.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3a-5 a, 3a-5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 x축 위에 있다. y값을 0으로 잡았던 거고요. y축 위에 있다. x를 0으로 잡았던 거고요. 어느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x를 a로 잡고 a를 대입해서 나온 값을 y로 잡았죠. 그쵸? 그런 식으로 먼저 잡아줍니다. 좌표를. 됐어요? 중심을 알려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원의 방정식 써보면 x-a 제곱 플러스 x-3a 플러스 5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원의 방정식. 그 다음 얘네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대입할 수 있겠다. 둘 다. 두 개를 대입해야겠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 1이랑 5를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1-a의 제곱 플러스 5 대입하면은 5랑 5 더하니까 10이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10의 제곱은 r제곱. 요거 하나 정리해볼까요? a제곱 9a제곱 10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1인가? 이런 씨 마이너스 62a 플러스 1 플러스 100 101 r제곱.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 1,2를 1,5가 아니라 1,2를 지나죠? 2 대입하는 거야. 1,2 그쵸? 여기 7이죠? 미안. 그러면 다시 a제곱 3a제곱이니까 9a제곱 10a제곱 10a제곱
마이너스 2a에 21, 42,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4, a 플러스 1, 플러스 49, 50은 r제곱. 요거 하나. 그 다음 5,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 대입하면은 5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5니까 플러스 3 제곱은 r제곱. 그럼 또 전개해볼까? a제곱 3a제곱이니까 10a제곱 플러스 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3, 3, 9, 2, 18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8a 플러스 25에 9 25, 9 25, 9 34 는 r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두식이 나왔어. 두식을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0a제곱 10a제곱 없어지고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6a 50에서 34 빼니까 플러스 16은 r제곱 r제곱 없어지니까 0 맞아요? 그래서 a가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럼 끝났네. 1 대입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x 1 대입하니까 플러스 y 여기 왜 다 x야? 야이씨 이거 y잖아. 나 왜 다 x로 써놨니?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 그쵸? 왜 오타가 났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오타인지 몰라? 말로는 y제곱이랑 y 마이너스 했을 텐데 왜 말로 y를 하고 이렇게 썼지?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지난다 했으니까 하나 아무거나 대입하세요.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또 대입하면은 위에 거 대입해볼까? 1 0이니까 0의 제곱 없어질 거고 2 4의 제곱 16은 r제곱이니까 결국 이 r제곱 대신 뭐만 넣어주면 돼? r제곱을 싹 지우고 16을 이렇게 싹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중심이랑 점이랑 해서 거리 공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자, 다음 4, 5번도 하도 되는 문제네. 자, 4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여기 때 중심이 1,b고 중심이 1,b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1일 때 3일 때 다음 AB를 구하시오. 뭐 바꾸란 얘기죠. 그럼 아까 요거대로 아까 요거 상수항 이항하고요. 상수항 이항하고 x끼리 먼저 써주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a 그리고 양변에다가 여기에는 1 더하고 여기에는 16 더하고 여기 양쪽에다 여기다 17 더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7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심 C는 1, 마이너스 4다. 맞죠? 그리고 반지름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7에다가 루트 씌워줘라. 됐나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가 1, B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반지름이 3이래. 얘가 3이래. 맞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7이 9니까 A는 8. 그쵸? 이렇게 바꿔만 주면 됩니다. 바꿔만 주면 돼요. 다음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 표준형에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은 요 R제곱. 표준형을 바꿨을 때 요 R제곱이라는 값이 있죠. 그치? 이 R제곱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원이 됩니다. 됐나요? 0보다 크면 무조건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일단 표준형을 바꿔야 돼. 표준형을 바꿔줘. x끼리 먼저 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그리고 요거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필요한 거 여기 1 여기 4 그럼 양변은 이쪽 왼쪽에다 5 더한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5 더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뭐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얘만 가지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항하면 k는 4보다 작으면 원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70페이지 6번. 이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거 너네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 대신 이 비슷한 거로 하나를 해본 적이 있어. 저번 시간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랑 같은 형태의 내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 어디서 해봤냐? 혹시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세 점 이렇게 있을 때 세 점을 이렇게 지난다라고 했으면 그 원의 방정식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원이 세 점을 지난다고 하면 그쵸? 그럼 이 원의 중심이 필요한 거고요,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요런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 혹시 기억날 만한 문제 있을까? 너네 외신 구하는 문제 기억나? 필수 밑에 확인 유제에서 외신 구하는 문제 하나 있었어. 외신 구하는 거 할 때 이거랑 길이 같다 아니었어? 맞죠? 그래서 요 점을 A, B로 둔 다음에 세 점과 거리가 같다. 이게 너희가 했던 그 원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외심 구하는 문제. 외심이라는 것 자체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쵸?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난번에 찾았던 것처럼 찾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도 찾을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세 점을 알 때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 자, 0,0, 2,2, 마이너스 2,6 했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갖다 쓰는 건데,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일반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을 싹 대입하면 얘 싹싹싹 대입하면은 식이 3개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연립을 하는 거야. 자, 00 대입하면 0, 0, 0, 0, C는 0이네. 그쵸? 0,0 대입하면 끝이네. 그래서 2,2 대입하면 4, 4, 2A, 2B, C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맞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8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8,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6 대입하면은 4,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C는 0이니까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눌까? A, 마이너스 3B. 이거 40에다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20. 맞아요? 그래서 둘이 뺀다. 둘이 빼서 연립해주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4B는 마이너스 24, B는 마이너스 6. 그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대입할까요? A는 마이너스 6 대입하면 2. 이렇게 되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 여기다가 이거 끌고 와서 다시 A, B, C 다 넣으면 돼. 아이고. 플러스 2A, 2X. 마이너스 6이니까 B가 마이너스 6Y. C는 0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써놓고 끝내도 됩니다. 굳이 해설처럼 표준형으로 꼭 바꿔야 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바꾸진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표준형을 바꿀 줄 아는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 찾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구하시오, 중심을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너네가 그 외심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외심 찾을 때도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1 더하고 3, 9 더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1 더하고 9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완전 요식해서. 그러면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1,3이죠. 맞아요? 그래서 외심이 이거야.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외심 찾는 문제는 너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찾아도 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 같다. 이거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찾고 원의 중심을 찾아도 되고. 이해됐죠? 이게 너희가 앞에서 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쭉 앞으로 넘어가서 67페이지 맨 밑에 이제 좌표축에 있는 좌표축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좌표축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좌표축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좌표축, 우리가 좌표축이라고 말하는 건 X축, Y축이죠.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또는 X축, Y축 다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접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접했다. 여기에 중심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R이야. 자, 여기 중심이 A, B야.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R과 같은 게 뭐죠? R과 같은 게 B죠? 아이고, 대문자가 아니라 미안. B죠?
왜냐면 요 반지름이 요 y좌표랑 같잖아요. 근데 이게 x축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맞아요? 이때는 여기 좌표가 a, b인데 문제는 b가 마이너스잖아요. 음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대신 b가 마이너스 3이면 반지름은 3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절대값 b로 씁니다. r 대신. 됐어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직선의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 여기에 r제곱이 아니라 이제 r 대신 b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문자가 원래 a, b, r이었는데 하나가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 b야.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이랑 같은 게 뭐야? a죠, a. 맞아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으면 음수잖아요, 얘도. 그치? 그래서 얘도 절대값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경우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 미쳤나봐. a제곱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y축에 접하는 경우 얘가 x축에 접하는 경우. 자,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x, y 둘 다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 있죠? 그쵸? 자, 그런 원이 얘만 있을까? 요 옆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총 4개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좌표를 보면 여기를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길이랑 우리가 같은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는 r입니다. 맞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좌표는 r입니다. 그러면 요 좌표는 뭘까요? 요 좌표는 반지름이 똑같이 r이야. 근데 여기에 x좌표는 반지름의 왼쪽으로 온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r입니다. 맞죠? 그 다음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 r일 때 여기 좌표는 둘 다 x, y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너네가 이건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의 방정식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또 이 경우 x 플러스 r제곱 플러스 y-r제곱은 r제곱이다.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3, 4분면일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 4분면일 때는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4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그림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4분면에서 접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게 언제? x, y축 둘 다 접할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의 형태로 씁니다. x축과 y축만 접할 때는 그냥 이대로만 쓰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대로 x과 y가 다 나올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73페이지에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하나는 지우고 가야겠네.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20은 0. 자, 얘랑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한대. 중심이 같대 일단. 그럼 얘의 중심을 알아야지만 중심이 같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얘 중심을 찾아보자. 중심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20 여기다가 뭘 더해? 4의 제곱 25 4 그럼 29를 더하는 거니까 얘 바꾸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그럼 요거는 중심이 뭐야?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중심이 같은 원이니까 자 중심이 같은 원이야? 그러면 중심 이걸로 써. x제곱 아니지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인데 자 이 r이 x축에 접하니까 x축에 접하면 이 y값의 절대값이랑 같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x축에 접하면 y값의 절대값이랑 같다 그랬어. 그래서 r은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x-5의 제곱 여기다 바로 쓸게요. 지우고 그래서 r제곱 대신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뭐 반지름도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 갖고 뭐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 1,0과 2,-1을 지나는 원인데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일단은 y축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뭘 해야 돼?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대입할 식이 필요하네 우리는. 맞죠? 그러면 대입할 식을 먼저 찾아줄 거야. 어떻게? x축,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x- 중심을 모르니까 a, b로 둘 겁니다. 근데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요 x좌표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절대값, x좌표의 절대값이랑.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지난다며. 지나면 뭐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대입해볼까요?
자, 첫 번째 1,0을 대입해보면 1 넣으면 1-a의 제곱 플러스 0 넣으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정리해볼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이항에서 없어지고, 그쵸? 플러스 이거 b제곱은 0. 이거 하나. 두 번째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정리해볼까요? 2,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이항에서 없어지고요. 똑같이. 그쵸? 그리고 이거 1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게 요거.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할까? 빼볼까요? 빼면 b제곱 사라지잖아. 그쵸? 그래서 둘이 빼볼까요? 빼면은 b제곱 사라지고 이거 간단하게 좀 바꿔보자. 간단히 바꿔놓고 해야겠다. 얘는 뭐 바꿀 거 없네요. 1-2a 플러스 b제곱. 얘만 좀 간단하게 바꿔보면 5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둘을 빼보면 얘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4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b는 0이네. 맞죠? 그러면 이항하고 2로 나누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넘어가서 4로 넘어가니까 2로 나누면 2.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b는 a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 하나 찾아놨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기든 대입하시면 a, b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야. 그 너네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1-2a 플러스 b 대신 a-2를 대입해서 제곱은 0이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는 0. 그래서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1 또는 5. 그쵸? 그러면 그 a를 찾았으니까 b는 a가 1일 때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5일 때는 몇이야? 3이네요. 1 또는 3인 거죠? 그래서 원이 2개가 나옵니다. 둘 다 대입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은 x-1의 제곱, b가 5,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 그 다음 5, 3이니까 x-5 y-3 여기에 5의 제곱 들어가니까 25. 이렇게 찾는 게 2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접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다음 자 이번엔 2,4를 지나고 2,4를 지나고 x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동시에 다 접한대. 다. 그러면 몇 사분면에서 그려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쵸? 그럼 2,4가 몇 사분면 점이야? 1사분면 점이죠. 얘가 1사분면에 이미 있어. 이렇게. 그러면 2,4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x축과 y축과 접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일사분면에서 접해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한데? 맞죠? 됐어요? 얘만 될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됐어요? 됐어요? 지나는 점이 일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모든 xy에 접하는 원은 일사분면에 그려진다. 그럼 지나는 점이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잡아? R, R로 잡는 거야. 반지름도 R인 거고. 됐죠? 됐죠? 그래서 원의 반지를 써보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쓰겠네요. 그럼 2,4 지난됐으니까 뭐 하면 돼? 2,4 대입하면 되죠. 이제 대입할 식이 생겼으니까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2-r의 제곱 플러스 2-r의 제곱은 r제곱, 4-r의 제곱 r제곱이다. 그럼 전개해볼까? 자, 이거 4 마이너스 4r 제곱 아니지 4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r 플러스 r제곱 은 r제곱 정리하면 없어지고 r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2r 썼고 둘이 더하면 20. 그러면 r은 r 마이너스 10 r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곱하면 10 더하면 12 마이너스 12. 그래서 r이 뭐 나와? 10하고 2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10이랑 2를 집어넣은 두 개, x-2 제곱 y-2 제곱 풀 얘는 r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그냥 4로 쓸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x-10 제곱 y-10 제곱은 10의 제곱 100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반드시 직접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 그쵸? 자, 마지막. 얘는 사실, 뭐, 오늘 배웠던 거랑은 크게 관계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만 알면. 자, 6,2와 원 2의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이 이렇게 있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점 P가 있대. P가 뭐냐면, 어디 갔냐? 6,2. 6,2. 원이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10은 0이야. 그러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P에서 요 원 위에 점 하나 Q가 있대. 어딘가에 Q가 있대. 어디 있는지 몰라. Q는 요 원 어딘가에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5만 군데 다 있을 수 있어. 어디든 이 원이면 됐죠? 그러면 그 길이를 구했대. 그 길이를 구한대. 그 길이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거야. 맞아? 그 중에 가장 짧을 때가 언제고 가장 길 때가 언제냐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언제가 가장 짧을까? 대충 보니까 요쯤일 것 같은데, 맞죠? 그게 언제야? 가장 기본적으로 원에서 길이가 긴 내부에 있는 선은 뭐죠? 지름이죠. 지름이죠. 자,
중심을 지나게 그렸을 때 여기에 Q가 있을 때가 가장 짧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가장 길 때는 언제야? 여기에 Q가 있을 때가 가장 길어. 맞지? 그럼 요거를 C라고 했을 때, 자, PQ의 최대값은 PQ의 최대값은 CP를 길이에다가 CP 길이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 반지름을 더하면 돼요. 맞죠? 맞죠? 그러면 최소값은 CP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여기 너무 낮으니까 짧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몇을 더해? 여기는 4 여기는 16 20을 더하는 거네. 20을 더한다. 그러면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그러면 C에서 Q까지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입니다. 이렇게도 루트 10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요 CP의 길이가 필요해. CP 어떻게 구해? 중심 뭐야? 마이너스 2,4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2,4에서 6,2까지 거리 공식 쓰면 되네요. 그치? 그래서 CP는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8의 제곱 64 플러스 2에서 4를 빼니까 2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에 루트 씌운 값이 얘니까 이렇게 더럽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네. 이런 씨. 그러면 루트 68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요 CP의 길이는 몇이야? 4로 얘는 빼야겠네요. 뭐 할 게 없네. 어차피 더하고 빼고 할 거니까. 그쵸? 빼면 몇이냐? 2 34 2 루트 17인가요? 맞죠?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17에서 루트 10을 더한 거고, 맞죠? 최소값은 2루트 17에서 루트 10을 뺀 거다. 됐나요? 그럼 뭐 하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래. 맞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네. 그럼 루트 68에서 제곱에서 루트 10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58 이런 식으로 되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